명태균 씨가 대통령 경호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녹취를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청탁의 통로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항공의 김 회장이라고 김 회장을 만났는데 김용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 김용현 씨가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난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가게 됐다고. 네, 방금 들은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명 씨가 인사청탁 당사자에게 김용현 처장 쪽으로 이력서를 보내라고 했고 그 말대로 했더니 이내 취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인사청탁 당사자를 경호처의 권모 씨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2001년쯤 홍준표 의원의 운전기사를 하다가 이후 이명박 청와대에서 특채 경호원으로 일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권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이 검찰에 의해서 복원된 거예요. 그 권모 씨가 보낸 카톡 내용이 이겁니다. 박사님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박사님이 명태균 씨예요. 이건 국정농단이죠. 사인이지 않습니까? 노종면 의원은 검찰이 이런 인사청탁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를 공개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명 씨가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거쳐서 경호처의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게 의혹의 요지인데 들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드리죠. 성치훈 의원님. 예. 당에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공개하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들었던 녹취록 이외에 추가로 또 공개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22년 7월 말고 3월쯤에 있는 녹취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는 인사청탁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7월에 또 성공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사실 확보하고 있는 녹취가 오늘 공개한 이 몇 가지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2022년 3월 그리고 2022년 7월 두 가지를 지금 이번에 공개한 거기 때문에 2022년 3월은 정부가 출범하기 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3월이 아닌가 보네요. 제가 그럼 날짜를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바로 확인해 주시죠. 네, 날짜를 착각했는데 일단은 처음에 인사청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녹취가 또 있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루어졌다라는 녹취가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 두 가지 녹취 이외에도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된 게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루트를 통해서 했느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청탁들이 공천 청탁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도 있었다.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이제 그 녹취나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그중에 일부를 확보한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공개했느냐?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창원지검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검찰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6당이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좀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수사가 진척돼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녹취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렇게 개입이나 청탁 그 관련 여부가 명백한데 왜 검찰은 이거를 손을 놓고 있었느냐? 예.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창원지검 수사 결과에서 빠진 내용들에 대한 수사 촉구성 녹취 공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김영 의원은 당에서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당에서 파악한 내용보다는 일단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록 자체가 예,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분을 가시하고 그리고 이어져서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널어줬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격 미달인 사람을 뭐 청와대 경호처에 넣어줬는지 아니면 승진을 시켜줬는지 그것까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예. 그 사람이 자격 미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쉽게 이건 검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사자는 어쨌든 선생님 아까 박사님이라 그랬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박사님 덕분에 라인에 입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명태균을 통해서 그 힘을 입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보영 의원님. 당연하죠.
경호처나 혹은 당사자는 그냥 의례적인 인사다. 나는 당신의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게 의례적인 인사라고 주장을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닌 게 명태균 씨는 국회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 받아왔던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과 특정 검사, 현직 검사의 공천 여부를 두고 논쟁을 48분간 벌일 정도로 김건희가 누구를 현직 검사를 꽂아 넣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조국 수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쪽 국회의원 좀 시켜주세요,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 이쪽에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명태균과 논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부인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처에 사람 꽂아놓고 승진시키고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용현 장관한테 청탁을 했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실패한 김성훈 처장 관련해서도 김성훈 처장에게 청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원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2022년 7월에 이 관련된 권모 씨가 명태균 씨한테 카톡을 보냈고 예. 박사님 나이로는 입성했다라는 카톡을 보내면서 이른바 대외비 문서 경비안전본부 경호정보부 경호정보이과라는 적힌 그 대외비 문서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듬해 2023년에 4급 간부로 이제 승진이 되는데 그때 4급 간부로 승진이 됐을 때 인사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의 김성훈 경호처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이 김용현 장관이고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계엄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김성훈 처장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녹취록과 이런 수사 보고, 수사 이런 기록들이 분명히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의 어떤 통과 명분을 좀 더 강화하게 되는 전 이유,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서 2022년 3월이 있었고 7월이 있었다. 녹취가요? 그 날짜를 좀 확인해 보니까 3월 12일이고요. 그러니까 9일 날 대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선인 예. 신분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또 청탁을 시도했던 건데 예. 그때 실패했던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 출범 전이긴 하지만 당선인 그렇죠. 신분이고 이미 인수위 경호는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네네. 인수위가 꾸려지는 그 무렵에 인사청탁이 있었다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고요. 자, 내일 마지막 변론이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친 의원님은 당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상 내일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10차로 끝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매우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통화 장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메모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그리고 방첩사에서 나온 이 메모, 그 체포 명단과 경찰에서 중앙하고 있는 체포 명단,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 홍장원 차장이 그걸 어디서 적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 곽종근 사령관이 사실 그 이후에 뭔가 그 옥중 메시지를 던진 거로 봤을 때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수많은 나의 부하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이미 병사들이 다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회유를 통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정적 증인들의 이런 증언들이 탄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사실 더 들어볼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내일 혹시나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존에 해왔던 입장과 다른 의견을 게시할 시 그렇게 되면은 뭐 한두 번 더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저는 그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의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두 명은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되고 그리고 기억에 관련된 문제들을 자신이 입장을 바꾸거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한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이 이미 다 여러 번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그 증언 자체가 탄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전 매우 지극히 낮기 때문에 10차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아무래도 3월 중순 정도면 충분히 아마 최종 심판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중순쯤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헌재에 나와서 증인들이 발언들이 국회나 아니면 또는 형사 조사 과정에서 발언과 충분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들에서 충분히 더 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내일 형사소송과 그리고 형사재판과 동시에 구속 취소 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기를 변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일정을 강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증인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나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들인데 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로 더 변화에 따라서는 충분히 추가로 더 변론기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제 9차 변론에서요. 국회 측에 의해서 피의자 진술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윤 대통령 측은 아예 퇴장을 해버렸는데 일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심원으로 신민석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저렇게 발언들이 오가고 나서 대통령 측은 짐을 싸서 아예 퇴장을 해버렸고요. 항의를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퇴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그 버스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안 세우죠.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아니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을 왜 보장하지 않느냐라고 우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증거에 관한 얘기는 4차 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싶고요. 변호인단이 짐을 싸서 사퇴를 한다. 지난번에 문영배 재판관인가요? 한번 끝나지 않은데 약간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사퇴한 적이 있지 않나요? 당신만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쇼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어제 안 나왔잖아요.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윤석열과 그리고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이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대리인단 쪽에서는 윤석열 나와서 하는 얘기 족족 예를 들어서 난 인원이란 말을 쓴 적 없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쓰잖아요. 이런 게 변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대리인단을 계속 말리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엑스맨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리인단이 나를 제대로 대리하지 못한다라는 불평불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원래 국회 쪽 대리인단에는 조국혁신당의 서상범 법률위원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마치고 어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끝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하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쪽 대리인 쪽에서 공정성, 편파성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서 내일 걸 증인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건 윤석열의 최후 진술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죠. 원래는 화요일이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을 한 차례 연장해준 마무리 한 주 정도 늦춰진 거죠. 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시고요. 이기인 의원님,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이게 곽종근 사령관 또 홍장원 전 차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을 바꾸거나 침묵을 하고 있는 다른 사령관들하고는 배치되고 또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도 배치가 됩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건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이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말을 했다.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이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일단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국회 통제를 지시한다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한다는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조지호 청장은 그 완전히 배치되는 6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국수본 조사를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국수본 조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본인은 3번의 큰 항명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방첩사의 정치인 위치 추적을 거절했다. 계엄사의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지시한 것을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일 같은 진술을 할지 아니면 이진우 사령관처럼 자신의 형사재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한된다는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수본 조사에서 밝혔다시피 혈액암 2기로서 암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항명했고 이렇게 진술한다라고 솔직하게 자백한 거거든요. 이걸 탄핵 심판에서 뭔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자백한 사람이 갑자기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배치되는 발언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도 내일 탄핵 심판에서도 이렇게 국수본 조사에서 진술했던 것을 일관되게 진술할 것으로 좀 예상합니다. 예. 성치훈 위원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은 그동안 질서 유지 차원이다, 경비 차원이다라고 해서 군이든 경이든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명령 없이 갑자기 국회로 달려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뭐 막는 거요? 지금 국회를 그 시기에 12월 3일 밤에 달려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있던 뭐 보좌진, 뭐 당직자, 사무처 직원 말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거는 국회의원들이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담을 넘어가는 모습들, 국회의장조차도 담을 넘어가는 모습들 모든 국민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런 그 증언에 훨씬 더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자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때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왜냐면은 김봉식 서울청장은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 직접 명령을 받은 적 있냐는 갑자기 한 단계 건너뛰는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김봉식 청장은 없다고 하죠. 그럼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김봉식 청장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어. 예.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전에 그 김현태 단장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경찰은 지휘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은 결국 곽종훈 사령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김현태 단장을 불러놓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하라는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현태 단장은 당연히 없다고 하죠. 예. 통화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런 그 장면을 뽑아내서 일부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퍼뜨리도록 하기 위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언론의 행태도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보고 그 김현태 단장이 직접 지시한 적 없구나. 그럼 대통령이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여론전을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냥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내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정말 체포 지시했느냐. 저는 이미 이거는 거의 팩트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그 이후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한 것 중에 4시 반이나 돼서야 해제 그리고 봉쇄를 해제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3시간 동안 왜 명령을 안 했는지. 왜냐하면 계엄 해제 투표 이후 2번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계엄을 그 봉쇄를 풀라는 명령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분명 해제할 생각이 없었고 뭔가 다른 생각을 했다는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닥달했다는 또 뒷받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4시 반에 해제하라고 하면서 당신 덕분에 빨리 끝났네.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예. 뼈가 있는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6번이나 통화하면서 닥달했는데도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실상의 항명 차원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 빨리 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을 뭔가 다그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기 때문에 6번 닥달했다는 통화에 저는 신빙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조 청장이 헌재에 나와서 진술을 하면 체포 지시와 관련한 그런 논쟁에는 마침표가 찍혀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어찌 보면 조지호 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강력한 증인으로 요청했었던 만큼
어찌 보면 종지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종지부다. 네, 그런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원래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면 본인이 검찰에서 조서 내용에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대로 아니면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증인들을 봤었을 때 검찰 조서와 다른 얘기를 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지호 청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지호 청장이 본인이 검찰 조사와 다른 얘기를 한다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공판 중심주의를 의거해서 전문 법칙의 증거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판에 나온 사람의 증언을 더 신뢰하는 방식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더 보장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종지부 찍을까요? 예, 저는 조 청장이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 이분이 원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쪽의 모임에 참석을 했고 미리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리지 못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평생 공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결심해서 진행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하고 따라간 정도의 책임은 우리가 물어야죠. 그럼에도 본인 진술처럼 결정적인 때마다 자기가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을 했다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를 그대로 나와서 하면 됩니다. 윤석열이 얘기했던 건 그 불법이다, 저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포고령 위반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내가 포고령을 통해서 모든 정치활동 금지를 명했는데 저자들이 국회 안으로 달려와서 그걸 방해해, 정치를 해, 다 불법이다, 다 잡아들여,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도 윤석열 쪽에서는 포고령 그거는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증언도 내일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한덕수 총리도 나오는데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오후 3시입니다. 계엄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침표가 찍힐 것인가. 한덕수 총리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계엄 안건과 관련해서 끝과 시작이 없었다. 그러니까 개의와 산회라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고, 무엇보다 계엄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꺼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 동안 많은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라고 국회에서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진술을 다른 사령관처럼 내일 탄핵 심판에서 번복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대통령 측은 내일 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좀 집중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야당을 대하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단독 입법이라든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정 운영 참 힘들지 않았냐라는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진술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 입법을 한다고 해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그 계엄의 배경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측이 유리한 진술을 얻을 것은 없을 거다, 이렇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거나 또 비판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일단 김기현 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2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습니다. 예, 정치 테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제 내일 거의 마무리 국면인데 예.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나왔던 그 주장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조차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불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헌법재판관의,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론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김기현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말이 너무 거칩니다. 얼마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겠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헌법개판소. 오늘은 예. 정치 테러. 테러라는 거는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정광훈 세력과 함께 거리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거의 테러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함부로 아무 곳에나 갑질, 정치 테러 이런 언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해산당합니다. 네, 불복을 위한 준비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현재로서 보수 지지층에 봤을 때는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김부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격한 발언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은 처음보다 오히려 지금의 본인의 진술을 뒤집는, 처음에는 조그만 단어나 문장이 바뀌었다면 지금은 본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어떻게 보면 착오라고, 본인은 착오라고 얘기하지만 심각한 좀 진술 번복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대통령 측에서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말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